이제 업비트는 솔직히 배부르잖아요. 왜냐면 돈도 많이 벌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그냥 미친 듯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코인 상장이 좀 늦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해외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럴 때 무슨 뭐 트집을 잡습니다. 이게 뭐 네 돈 맞니 하면서 이거를 뭐 해명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업비트가. 암호화폐를 보유를 하고 싶고 거래를 당분간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그 거래소에서 코인을 빼가지고 본인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저같이 덜렁거리는 사람 또는 거래를 많이 하려는 사람은 당연히 거래소로 가야죠. 거래소. 뭐 아무래도 우리가 그 코인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이제 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사고 팔아야 되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래소이죠. 그 비트코인이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전송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원래서 원래수로 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럼 되게 비효율적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고 싶은데 이제 제가 와가지고 어이 내가 삼성전자 주식이 있는데 PD님 혹시 필요하세요? 아니요? 아 필요 없다고요? 다음 사람 당신 필요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소를 만들어가지고 불특정 다수가 거래할 수 있게 이제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코인이 다른 게 뭐냐면은 주식은 사실 딱 한 개 거래소밖에 없어요. 그 한국 거래소 내에서 이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에 모든 증권사들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 거래가 이루어지고, 사실 한국 거래소는 공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해킹도 당할 위험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 뭐 한국 거래소에서 해킹 당해가지고 뭐 그 주식이 도난되었다 이런 거는 제가 들은 적이 아직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뭐 사실 한국 거래소가 또 심지어 주식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식 자체는 또 어디 딴 데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해킹 이런 데 굉장히 이제 안전하고, 그리고 한국 거래소가 내 돈을 내빼고 도망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코인은 완전히 다르고요. 자, 일단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요, 거래소가. 그리고 실제로 그 거래소의 주인이 그 거기 있는 그 고객들 돈을 갖고 도망가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거래소 자체가 해킹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거래소에서 쓰는 사람의 아이디어 패스워드 해킹 당해가지고 돈이 도난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북한 쪽에서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죠. 그 실제로 뭐 이번에 그런 보고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코인의 거래소는 주식 거래소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래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원화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5개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화를 내가 입금해가지고 코인을 사고 나중에 코인을 팔면 그 원화를 다시 뺄 수 있는 원화 거래소가 5개가 있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원화를 안 받는 거래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정확히 그게 그 한국에 있는 법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 법인을 통해서 만드는 거래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정말 수천 개들의 거래소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래소를 만드는 사람한테는 거래소는 큰 이득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면 거기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그 거래소가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거래소 사업이라는 게 당연히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놈처럼 다 거래소를 만드는 거고요. 거래소를 만드는 거에 대한 규제가 딱히 그렇게 크게 없기 때문에 특히 해외는 더 없거든요. 뭐 두바이, 싱가포르 이런 데는 가가지고 거래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래소가 취급하는 코인이 다르고요. 앞비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취급하는 코인이 200 몇 개 정도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 바이낸스가 그거 한 2배, 뭐 400여 개가 있고, 그리고 뭐 MEXC라든지 이런 거래소는 2,000개가 넘습니다, 코인이. 그러니까 사실 이 코인이라는 거는요, 찍어내는 게 진짜 쉬워요.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해봤는데 5분이면 찍어낼 수 있거든요, 코인을. 근데 이제 코인 찍어내는 거 굉장히 쉬운데, 그럼 코인을 찍어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코인이 어떤 거래소에 거래가 돼야지만 사람들이 그걸 사고 팔 수가 있고, 놔두고 찍어낸 코인을 팔아버릴 수가 있잖아요, 어딘가. 그래서 그 코인을 거래소 상장하기 위한 작업도 굉장히 치열하죠. 예, 거기도 거래소들도 다 이제 등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S급부터 A급, B급, C급, D급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S급 거래소에 상장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뭐가 다르냐? 그래서 코인 수가 일단 다르고요. 거기 코인된 상장된 코인의 종류도 이제 다 다르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떤 화폐로 거래할 수가 있는가?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5개 원화 거래소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는 내가 원화를 은행을 통해서 입금을 해가지고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원화를 받지 않죠. 거기는 주로 USDT,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에 1대1로 연동된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코인을 사가지고 그걸로 그러니까 USDT라는 그러니까 테더라는 코인을 통해서 다른 코인들을 사가지고 팔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업비트와 빗썸에서도 그 USDT 테더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네, 1등이 압도적으로 업비트이고요. 이제 2등이 빗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코인원, 코빗, 그리고 고펙스라는 거래소들이 있는데, 업비트가 거래량이 가장 많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보편적이고 간단하기 때문에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업비트 같은 경우는 K뱅크라는 은행을 먼저 만들어 놔야지 K뱅크를 통해서 입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해보면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쪽은 이제 많이 쓰는 편이고, 빗썸 같은 경우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거기는 이제 농협 쪽에서 이제 은행 계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짜증나 해가지고 이제 그냥 업비트를 쓰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빗썸에 업비트에 상장이 안 된 코인들이 좀 있다라고 들었고요. 빗썸이 그래도 상장이 업비트보다 좀 더 빠른 편입니다. 이제 업비트는 솔직히 좀 배부르잖아요. 왜냐면 돈도 많이 벌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미친 듯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후발주자인 빗썸보다는 조금 이제 덜 헝그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인 상장이 좀 늦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생긴 거는 제가 알기로는 빗썸이 먼저 생겼는데, 업비트가 나중에 생기면서 빗썸을 압도하기 시작해가지고 거래량이 업비트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좀 배부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이게 해외에서 송금을 한다든지 이럴 때 계속 뭐 트집을 잡습니다. 이게 뭐 네 돈 맞니? 하면서 이거를 왜 해명하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업비트가. 나 1등이 이 정도 해도 되지 뭐 이렇게. 고객 따위야 뭐. 네, 네.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빗썸에서 그 농협은행 계좌 만들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업비트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농협 같은 경우는 까다로워요. 비대면으로 하면은 이체해야 되는 금액이 200만 원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제 이게 뭐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사실 그 뭐 아무리 그래도 1위인 이유는 다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1위가 가장 나중에 망하겠죠. 예, 그러니까 해외는 바이낸스, 국내는 업비트가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도 그 두 개의 거래소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해외 거래소에 이제 왜 많이 가는가, 그것도 분석을 좀 해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숏 거래, 그러니까 공매도와 선물 옵션 거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과 이제 공매도가 없거든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해외 거래소로 이제 많이 가고 있고, 그 중에는 바이낸스라는 이제 세계 1위 거래소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레버리지 거래, 그러니까 선물, 옵션 또는 이제 공매도 이런 게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가끔 이제 가격이 급락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1조 원 이상이 청산당했다 이런 그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하신 게 뭐냐면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선물을 하지 말라고 보통 말리고 있거든요. 보통 미국 애들이 와가지고 한국 새벽이나 아침 시간에 그 선물 포지션들을 털고 갑니다.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도 가격이 왜 최근에 10만 불을 처음 돌파한 그날 있었잖아요. 그게 12월 5일인가 그런데 그날 이제 돌파해가지고 사람들이 와, 다 좋아 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직후 아침 7시 25분부터 28분까지 비트코인이 98,000불에서 9,500불까지 7%가 빠졌어요. 딱 2분 만에, 2분 만에. 그게 뭐냐면은 아시아 사람들이 선물 사가지고 레버리지 포지션 갖고 잠을 잘 때 이제 그 미국 고래 들어와가지고 숏을 엄청 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숏을 치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은 선물이 굉장히 청산이 당하고 가격이 더 떨어지고 또 청산 해가지고 그때 대참사가 일어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내 선물을 털어먹으려는 고래들이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리스크 관리 제대로 안 하면은 이제 크게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특히 그들은 우리가 잘 때 새벽 아침 시간에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거 잘 피하기 어려워요. 네. 유식한 말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한국 거래소가 해외보다 더 비쌀 경우가 많았고, 가끔 요즘 같은 경우는 한국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보다 더 쌉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최근에 더 싼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국이 좀 불안하잖아요, 한국이. 그렇기 때문에 시국이 불안하면은 사람들은 안전 자산을 찾게 되는데, 코인이 안전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 여기 아무도 이제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인 아무래도 막 많이 팔아요. 팔기 때문에 한국 거래소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싸지고 해외 거래소 가격이 이제 유지가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근데 반대로 근데 한국 사람들이 코인 완전 미쳐 돌아가지고 코인을 미친 듯이 사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그 투자할 때 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뭐 구두 닦는 사람이 주식 얘기 논하기 시작하면 빨리 빠져나야 된다. 뭐 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서 실제로 어마어마한 상승장이 오면은 소위 개나 소나 다 코인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럼 그 개나 소나들이 전부 다 업비트에 몰릴 거 아니에요. 와 해서 몰리면은 업비트에 있는 코인 가격은 막 올라가는데, 그럼 이제 해외 거래소도 가격이 오르기는 하는데, 저 한국 저거 왜 저래?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야? 이상하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만큼 오르는데 한국은 이만큼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배울 수가 있는데,
소위 그 김치 프리미엄, 그러니까 한국 가격이 해외보다 월등히 비싸지기 시작하면, 구체적으로 수치로 하면은 10에서 15% 더 비싸지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최소 단기 고점이다. 그리고 그게 장기 고점일 가능성도 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10에서 15% 이상 높아지면은 그때는 일단 좀 포지션을 완전히 또는 일부는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현명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싼 거래소에서 사서 비싼 거래소로 팔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와, 그렇죠. 그거를 바로 차익거래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 짓을 해가지고 2017년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이제 그 생각보다 어렵다는 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예를 들면 이제 해외 거래소가 100원이고 한국 거래소가 120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100원짜리 사가지고 한국에 보내서 팔면은 120원에 당장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5분밖에 안 걸려요. 여기서 100원에 사서 보내. 그러면 5분 만에 도착하거든요. 그럼 팔아. 그럼 당장 진짜 20%가 남는 겁니다. 게이드. 그래서 이거를 무한반복할 수 있으면 돈 복사가 가능한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에서 돈을 해외로 자유롭게 보내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한국은 외환거래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 그냥 묻지마로 벌릴 수 있는 돈이 10만 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만 원밖에 못 보내요. 그 더 이상 보내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돼.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유학을 간다든지 주재원 생활을 한다든지 가족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뭐 무역을 한다든지 뭐 기기를 산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무한대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내가 한국 돈을 벌어가지고 또 해외로 보냈어요. 코인을 사가지고 한국에 보내서 또 돈을 벌었어. 계속 해외로 돈을 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당국이 언제가 나오죠? 당신 지금 한 달 동안에 500억을 해외로 보내셨는데요. 당신 뭐 하시는 겁니까?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국인으로서 해외로 무한대로 돈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거래소 간에 차익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근데 보통 어떻게 했냐면은 조금 전에 제가 여기가 100원이고 12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한 번에 20% 먹는 거잖아. 여기 한국 거래소 돈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프리미엄이 줄어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가격이 얘가 100인데 얘가 120이었잖아요. 줄어들어. 얘도 100이 되는 거예요.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타이밍을 봐서 내가 한국에서 다시 돈을 재빨리 해외로 쏘는 거죠. 기다리고 있고 다시 얘가 100인데 얘가 110, 150, 115가 되는 거야. 다시 보내. 이런 식으로 돈을 벌었죠, 제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작기 때문에 지금은 해서 돈이 이제 별로 안 되는데, 예를 들면은 2024년 2월, 3월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10에서 15%까지 벗어났거든요. 그때는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이 방법으로.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줄어들면은 다시 보내고 커지면 다시 이쪽으로 보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벌 수 있었습니다. 네. 구글의 CEO가 우리가 이제 어마어마한 양자 컴퓨팅 기술을 만들었다, 따단 이렇게 막 소개했어요. 그 X에. 그 X에 올라오자마자 야 이제 비트코인은 끝났다. 그 양자 컴퓨터가 전부 다 해킹해 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AI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참고로 제가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일단 무조건 AI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어차피 걔네들이 일반 인간보다 IQ가 한 100배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5년, 10년 후에 AI 툴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은 우리는 무조건 도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년, 10년 후에 AI를 못 쓰는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가볍게 AI 접근할 수가 있는가? 그거는 내가 궁금한 게 뭐라도 생기면은 먼저 사람이 아니라 AI한테 질문하는 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습관화가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변은 뭐였냐 하면은 그거 구글이 나온 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아직 그 기술로는 비트코인을 뚫는 거는 택도 없다. 그게 뭐 레이어가 있는데 그 레이어에 뭐 한 몇십만 개를 더 갖다 붙이면은 가능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 기술은 아직은 좀 멀었다. 근데 그 기술이 나올 거를 이미 대비해 가지고 암호화폐 커뮤니티 쪽에서도 그 소위 양자 컴퓨팅을 막는 그런 기술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이게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몇 년 후에는 양자 컴퓨팅을 통한 해킹의 이슈가 생길 수가 있기는 한데, 근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상승장은 어차피 내년에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걱정할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저도 5년, 10년 후에 기술이 어떻게 발달할지 전혀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암호화폐 쪽에서 큰 소리를 쳤거든요. 이거 우리도 그거 뭐 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게 뻥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기술이 뭐 5년, 10년 후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달할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내가 지금 걱정한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양자 컴퓨팅 기술이 나오면은 지금 금융기관의 보안 체제도 다 뚫릴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암호화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금융기관들도 당연히 준비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해벌레 있으면서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있는 돈이 날라가 버렸는데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당연히 준비를 할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기술력의 발전을 낮추려는 것도 분명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보안 체계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양자 컴퓨팅부터 만들어 놓고 전부 다 뚫어버려. 이것도 사실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다 어느 정도 솔루션이 나올 거고 그 솔루션을 이제 어느 정도 암호화폐에 붙여서 쓰는지 뭐 어떻게 하겠죠. 그것도. 그래서 지금 걱정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를 이제 보유를 하고 싶고 거래를 이제 당분간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그 거래소에서 코인을 빼가지고 본인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는가? 어떤 거래소도 해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킹 거래 가능성이라는 거는 거래소 자체가 해킹당할 가능성도 있고, 또는 그 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해킹할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네이버에서 이제 메일을 쓰고 있는데, 근데 그 네이버 해킹은 좀 어렵겠지만 내 아이디와 패스워드 해킹하는 거는 그보다 상대적으로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코인을 털린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 누구만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들이 몇 억씩 털린 경우도 있어요. 그게 다 있는데, 근데 그 개인 지갑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 코인을 빼는 거니까. 근데 단점이 또 하나 있죠. 그 지갑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지갑을 여는 패스워드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덜렁거리는 사람이고요. 그런 건 맨날 까먹거든요, 저건데. 저 맨날 이제 내 그 아이팟 이런 것도 벌써 한 4번인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어제 5번째 에어팟을 샀는데 얘도 또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거든요. 나 같은 경우 이게 덜렁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나중에 그거 어디 갔어? 할 경우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왜 최근에 그런 얘기 뭐 나오잖아요. 자기가 옛날에 컴퓨터에 비트코인을 저장해 놨는데 그 컴퓨터를 어떻게 갖다 버렸어? 지금 알고 보니까 거기 1000억 이상이 들어있어요, 그게. 그래서 하면서 그 영국 쓰레기장 뒤지고 다니고 이런 사람 있거든요. 그렇게 나한테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저는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 정도를 좀 잘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당분간 팔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신 분들은 개인 월렛도 충분히 추천할 수가 있고요. 저같이 덜렁거리는 사람 또는 거래를 많이 하려는 사람은 당연히 거래소로 가야죠. 상대적으로 한국 거래소는 좀 안전한 편입니다. 왜냐면은 그 한국 금융 규제가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솔직히 굉장히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 왜 좋냐 하면은 한국 거래소는 실제로 그 유저들이 입금한 원화 또는 그걸로 산 코인을 1대1로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해외 거래소는 그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확실히 감사 체계가 한국보다는 좀 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업비트에서 이제 물론 이제 국가가 와가지고 업비트 자산을 동결해 뭐 지금 기업용이야 우리 다 막아버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업비트 자체로 내 돈이 사라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다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유저들을 털어먹기 위해서 만든 사기 거래소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저는 이제 할투라는 채널을 통해 가지고 한 6년 전부터 이제 금융 지식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뭐 저도 사실 미래에 대한 확신은 없는데 어느 정도 확률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향후 6에서 12개월 동안에 기대 수익률이 제일 높은 자산은 코인 쪽이고 아무래도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이제 요 책도 썼고 4년에 한 번은 알트코인의 황금기, 2024년, 25년 상승장 완벽 가이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한마디로 뭐 인생 역전이 가능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저는 실제로 그거를 믿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상승장은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미국의 그 암호화폐 태도가 완전히 변해버렸기 때문에 좀 크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2016년, 17년 상승장은 엄청 대박이었고요. 20년, 21년 상승장은 좀 중박 정도였는데 저는 24년, 25년 그 상승장이 이제 황금장, 대박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올라타시지 않으면은 제가 보기 좀 후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후에도 당연히 상승장이 또 오겠지만 이번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잡아야죠. 네.